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했을 때 속된 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한 적도 있었고, 공산당 내에 있는 중요 인물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중국군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건 언급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27년까지 세계적 강군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알아요. 뭘 하냐? 잘못하면 지금 이제 대만의 정치 여론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독립 여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대만을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런 독립 발언이 돼서 사실 이제 중국의 심기를 좀 발끈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어차피 지금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쪽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신경은 못 쓰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장이 됐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또 대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예상했을 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2028년으로 봐요. 네, 2028년으로 보고 있고, 왜냐면 2029년이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요. 왜냐면 1949년도에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다고 선포를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2029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럼 2028년에 전쟁을 일으키고 한 1년간 전쟁한다 치면 29년에 대만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7년에 군사력을 완성하고 28년에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28년이 굉장히 또 중국 공산당,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에 있어서는 지금 물론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가 있지만 28년도에 또 한번 이제 기로에 서는 계기가 있어서, 그때 한 번 더 연장을 만약에 굳히게 들어가면 그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대만 침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시진핑이 군부를 지속적으로 숙청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런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사라든가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민심이 안 좋아지고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했을 때 속된 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한 적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공산당 내에 있는 중요 인물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국 관련된 그런 군 관련된 뉴스들은 사실 카더라도 좀 많아요. 네, 카더라도 많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픈된 사회가 아니고 언론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더라도 있는데, 근데 그 카더라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중국군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 덩샤오핑 시대 때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뭘 했냐면, 이제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군부에게 뭘 했냐면, 야, 니네가 사업해서 먹고 살아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맛을 본 거예요. 군인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폐해가 생겼냐?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 뭐 이런 것도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부정부패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중국이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그런 사업을 이제 못하게 다 막았는데,
여전히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없애는 건데, 군부가 워낙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또 정리한다라는 그런 것도 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루 아침에 이게 이 부정부패 관련된 거는 척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뭐 70년대, 80년대 적지 않은 부정부패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미국 해군이 한국의 협력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함의 척수로만 계산했을 때는 중국 해군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미 해군보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진 미 해군보다 척수면에서는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군함은 보통 계산할 때 척수도 계산하지만 군함의 크기, 배수량도 계산합니다. 근데 배수량으로 하면 여전히 미 해군이 1등이에요. 왜냐? 10만 톤급 이상의 항공모함이 11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배들, 예를 들어서 뭐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은 지금 척수에서 특히 이제 중국 해군이 앞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 해군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하잖아요. 근데 중국 해군은 대부분 다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작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 전투함들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고, 반면에 중국 해군 전투함들은 한 군데 몰려 있고, 근데 미중이 격돌할 장소는 인도 태평양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또 한 가지로 이제 미국 내 조선 산업이 사실 이제 거의 내리막길이라, 사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미국 해군의 여러 전투함들을 건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획된 일정대로 배가 못 나와요. 계속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력의 노하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공급망이 붕괴가 돼서 여러 가지 중요 구성품 만드는 업체들이 망한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배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찾는 게 이 인도 태평양의 동맹 국가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국, 그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주한 군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의 배를 뭐 일본 자국 내에서 건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일본도 중국과의 대결을 좀 고려를 해서 군비 증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자위대 전투함도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찾아지는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 한미 간의 그런 미 해군 사업 관련된 여러 협력안들이 나올 것 같고, 기회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 미 해군의 뭐 저기 호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기대되는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걸 빨리 못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런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의 그런 조성은, 특히 이제 해군 관련된 사업들의 여러 좀 협의들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규모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MRO는 유지보수 관리된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뭐 거의 한 10척 이상 MRO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가 뭐 이제 유럽은 너무 멀어서 안 되고,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좀 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와서 MR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만약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충돌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다 달려들면 사실 우리 주변 바다가 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예, 서해, 그다음에 제주도 남단의 남방해역. 그래서 보통 동중국해라고 하죠. 우리 해군에서는 제주 밑에 이제 남방해역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의 중요 뭐 석유라든가 여러 자원들이 다 이 동중국해 쪽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여기가 전쟁터가 돼버리면 어딘가 돌아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해. 서해도 전쟁터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단순히 바다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공중에서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런 기회를 틈타서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시나리오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실 정말 생각하시면 할수록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개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여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남의 나라 일처럼 보고 있어서 진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런 일이 진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민간인들이 전쟁 중 생존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할 정보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재해에 의한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큰 피해는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안 하시죠. 보면은. 근데 좋은 건 집에 뭐 생수 사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생수를 한 곱하기 2, 2배 정도 좀 사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 때 달랑 한 포대 사지 마시고 한 두 포대 정도 사시고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일본을 잘 보시면 쌀값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남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이제 이 농사 짓는 이 면적이 점점 줄고 물론 이제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래프가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도 쌀값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 차원에서 한 포대 사실 때 하나 더 사시고 원 플러스 원으로 사시고 집에 웬만하면 그 이제 우리 부탄가스 이용하는 그런 렌지류들도 하나쯤은 갖고 계신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인데 만약 단전 다수되면 우리가 볼일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비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닐봉지 좀 여러 개 갖고 계신다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집에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이라든가 식량 이런 것들은 좀 며칠분을 여유 있게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 이런 것도 좀 뭐 나중에 여행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갖고 계신 것도 도움이 되죠.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일본 중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싸운다 그러면 참전할 거예요. 예, 그러면 안전하지가 않죠. 중국이 공격을 받을 테니까. 왜냐면 이제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어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일본 본토를 때리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죠. 일본보다는. 다만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코로나19 이상의 아마 경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러우 전쟁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설마 러시아가 했는데 그 미국이 미리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알려줬고 우크라이나에 알려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봤죠. 미리 알려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이 사전에 대만에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맹국들에게 미리 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엄수하라는 조건을 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보면 대부분 그랬거든요. 동맹국들한테 비밀 엄수 조항을 달고 알려줬었어요.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다.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알려줬었거든요. 네. 만약 양안 전쟁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이 먼저 동맹국들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침공을. 미리 알려주거나 공개를 하면서 하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